바른미래당 이용호 의원이 이제 추가로 탈당을 해서 현역 의원 30명이 통합당에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합당을 했는데 의원 수는 줄어들었네요. 아, 그래서 네. 이걸 마이너스 합당이라고 하죠. 네. 우리 정치사에 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소속 의원이 지금 30명인데 5명 정도는 이제 당적만 두고 전혀 당에 도움이 안 될 그런 상황. 그렇지. 비례대표 25명으로 이게 뭐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박선숙 정도는 네.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내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랄하겠지. 계속 툭하면은. 이상 특히 정말 이상돈. 이거 정말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보내줘 그냥. 왜 데리고 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안 보내주면 좋겠어. 재밌게. 결국은 안철수가 보내줄 거예요. 나중에는 못 버틸 거예요. 아 그래요? 계속 불협화음 나는 걸 못 버틸 거야. 근데 그런 생각하면은 이미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안철수는 정치 경험이 짧잖아요. 그래서 아직도요? 아니 뭘 한 게 있다고. 한 건 없지만. 아직 그렇게 불협화음이 얼마나 당 지지율을 갉아먹고 이런 걸 몰라. 아하. 한번 보라고 한번. 아니 자기가 했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근데 자기 근데 한 왜 거는 몰라? 자기 한 거는 정당한 거로 생각했지. 당할 때는 당한 적은 없다. 당한 적은 없지. 자기가 당해봐야 돼. 발목 잡고 이런 적이 있지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서울 출마하고 이상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하고 막 박원순님네라 이런 거 한 번씩 해야지 빡쳐서 보내주지. 진짜 얼마나 심하게 하고 얼마나 괴롭혀야 진짜 제명당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극한의 아주 내부 총질을 해야 그래도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출마하고 자기 돈 좀 날리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돈 보전하는 데는 짱이니까. 저 다른 당 선거운동 해도 안 잘릴 것 같아요. 제명 안 시킬 것 근데 같아요. 앞으로 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막장 드라마네 거의. 다른 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노력은 안 하겠지만 안철수 욕할 수는 있잖아. 아니면 자기 당 후보 낙선운동.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럴 수 있어요. 재밌네요. 그럼 또 유승민은 지금도 빨리 풀어줘라는 입장이거든. 근데 이제 유승민도 그런 입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연아 의원이 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인데 바른정당, 구 바른정당에 합류하고 싶었으나 맞아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명 안 시켜줬잖아요. 안 놔주고 있죠. 예. 그런데 김연아 의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반성문 제출하지 않았어요? 반성문을 쓰고 그동안 잘못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봐달라라고 해서 홍준표 대표도 거기에 호응을 했죠. 그렇다면은 데리고 올 사람도 없어진 거야. 야, 그럼 복부 한 대 쳐야지. 네. 사랑한다고 씨발이라.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 소속의 그런 비례대표들을 또 출당시킬, 제명시킬 그런 이유가 또 없어진 거죠. 명분상 또.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될 아니 것 같습니다. 김연아는 홍준표를 욕하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없나요? 근데 한번 보라고. 이상도는 계속 할 거라고. 그러니까 김연아는 투표나 이럴 때 자기 소신을 얘기했지 언론은 내가 떠든 적이 없어. 그래요. 전투력이 다르죠. 다르죠. 이상돈하고 완전 달라요. 박선숙 이상돈하고 완전 달라요. 또 이상돈 의원은 용어 자체를 안철수 전 대표를 굉장히 뭐 어린아이 취급합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또 하나 문제는 정강 정책의 문제예요. 지금 유승민 계속해서 이제 안보 이슈를 갖고 올림픽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는 거기에 따라가면 호남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안철수가 얘기했던 거는 자기는 자유한국당 같은 이념 스펙트럼 안 따라간다 그랬거든. 근데 어쨌든 유승민은 거기랑 유사할 수밖에 없고 계속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자기 색깔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냐. 이 문제를 갖고 시끄러울 거라고. 앞으로 계속 저 당은 시끄러울 일밖에 없다. 그래도 뭔가 처음에 합당해가지고 새 출발할 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진보라는 표현을 넣을 것이냐 넣지 않을 것이냐의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유승민과 안철수의 정강정책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유승민은 보면 본인 말 맞다나 경제정책에서는 진보적인 스탠스를 많이 보여줬어요. 유승민은. 그런데 이제 안보정책 이런 거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 논리를 편 거지. 자유한국당에 가까운 논리를 펼쳤어요. 안보는 계속해서. 네. 근데 안철수는 그 반대예요 또. 안철수는 자기가 기업인 출신이지만 그래도 보수적 정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보적인 개혁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측이라 네. 사측의 입장이라 잘 모를 거예요. 노동자의 그런 걸. 그러니까 하나의 굴에 맹수 두 마리 있을 수 없는 거지. 맹수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삭과 고양이 싸움 정도인데. 그래요? 어쨌든 삭과 고양이 너무 기우는 거 아닙니까? 삭이 결국은 이길 겁니다. 누가 사기예요? 유가 사기 되겠죠, 제 생각에. 아 그래요? 어떻게든 유가 어떻게든 사기 될 거라 봅니다. 아 그래요? 이 작가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고양이가 마스코트는 될 수 있겠죠. 그냥 둘 다 넘어가요? 인형들이야 인형. 인형? 누구의 인형? 그냥 고양이 인형들이야. 고양이 인형. 살아있는 고양이도 아니야. 둘 다 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 탈. 네, 고양이 탈입니다.
네, 뭐 정강정책뿐만이 아니라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지금 뭐 공동 당협위원장 체제를 하겠다라고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당이 차지를 하게 될 경우에 나머지 한쪽이 좀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럼. 상황이기 아니, 때문에 근데 어디가 차지하느냐가. 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예. 이거를 당협위원장을 공동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거 저도 궁금해요. 정치 실험입니다. 최초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아니,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요거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건 무슨 키메라가 나오겠는데요. 말도 안 되는 와,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먹기 하자는 거지. 반반? 그러니까 반반씩 공천하자. 그밖에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럼 반반 공천한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 어차피 둘 다 안 되거든. 아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어차피 반반 안 하자. 되거든. 근데 대부분이 합당을 하면 당협위원장을 좀 나눠먹기 하는 경우.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한 그런 거 명 없고. 몰아주지. 없죠. 절대 그렇게 할 없죠. 수가 없어. 한 반에 반장이 2명 있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거보다 더 학교에 태양이 교장이 두 둘이 있는 개네요, 거죠, 교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고 총선이었으면 이 공동 당협위원장은 절대 안 됩니다. 후보 한 명만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방선거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공동으로 하자. 좀 그래서, 멀리 보자? 그리고 나눠먹기 하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 뭐 지역구, B 지역구, 한 지역구 안에 또 지역구 나누잖아요. 기초 지역구가. 네. 그러면 네가 공천 A 공천은 네가 하고 B 공천은 내가 하고 이런 거거든. 근데 그래 봤자 안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정강정책보다 이것 때문에 더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보통 9개 동, 저 사하구면 9개 동에서 3명의 구의원이 나오고 비례대표 1명이 나옵니다. 그럼 4명이니까 2명 나눌 수 있겠죠. 시의원도 큰 동수로 2개 나누면 1명 공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비례대표 하나까지는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거 뚝 잘라서 당장 안철수 지역구였던 노원에 네. 안철수 파가 있을 거고 이준석 파가 있을 텐데 그걸 반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당협위원장 나눠먹기는 전체 당협위원장 자리가 50개다. 그러면 뭐 안철수 쪽 25개, 유승민 쪽 25개 이런 적은 많았지.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공동으로 한 개를 나눠먹자는 얘기잖아. 이건 오히려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더 지랄하겠지. 더 지랄할 거기 때문에 이건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당선 가능성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없어. 없죠. 없는데. 그 없는 걸 갖고 없는 것 싸우는 거예요? 같아.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면은 어. 왜냐면 현역 구의원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현역 시의원을 가지고 있다면은 좀 현역 파워 프리미엄 좀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크게 싸우겠죠. 지금 정치권 얘기는 이런 거죠. 전국에 한 130여 곳이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자, 두 공동위원장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손수호랑 나랑 여기 마포 공동위원장을 해. 마포 지역구, 마포갑, 마포을 공동지역구 하면, 자, 우리 손수호 씨께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십시오. 다만 2020년 총선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요렇게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말이 돼? 이미 지방선거 구의원 공천 주잖아요. 그 구의원은 공천 준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중에 날릴 가능성이 높죠. 아니, 정치에 내일이 어딨어요. 그럼. 좀 그럼 내일 어딨어. 없습니다. 당장 현찰이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음은 필요 없습니다. 정치에 음은 필요 없죠. 네. 어쨌든 이것 때문에 크게 붙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지 좀. 그러니까 앞으로 바른미래정당 뭐 이 당도 마찬가지고 네. 자유한국당은 아마 더 할 거예요. 공천 가지고 엄청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자한당도 지금 당내 파열음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4선 이상 중진 12명이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최고 중진 연석 회의를 개최를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홍준표가 거절을 했고, 네, 오늘 이제 12명 중진 중에 7명이 홍준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준표의 독단, 그러니까 사당화 논란이죠. 네. 그거 가지고 꾹꾹 참았어. 소위 말하는 중진들이, 자유한국당 중진들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논의를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인신공격을 하면서 걷어차버렸거든, 홍준표가. 사실 이게 그 당연당구에 이 최고 중진 연석 회의는 없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가 일견 타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어떻게 규정과 법대로 합니까?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옛날 그냥 총재 시절에 하는 짓거리를 홍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당화 논리가 맞는 거지. 사당화 됐죠 이미. 그래서 반발하니까 앞으로 이 반발, 이 논란은 공천을 휘두를 수 있는 기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시끄러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방선거 후에도 이 체제가 전속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냥 홍준표, 김성태 체제는 끝나요. 바로 죽습니다. 예언하신 겁니까? 네. 이제 뭐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승리는커녕 지금 자리 지키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역도 날아갈 확률이 높다. 결국 선거 임박하면 보수는 결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홍준표, 김성태가 저 자유한국당 대표직으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결집을 못하게 만들어 흐트리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둘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쿵짝 맞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당대표는 김무성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중진 7명 보면은요. 그 친박 뭐 아주 친박이죠. 정가균 전 국회 부의장도 있고요. 또 홍문종 이번에 또 기소됐죠. 예. 수사를 받고 있나요? 아직? 네. 이주영, 심재철, 정우택, 유기준, 나경원 등 7명인데 이게 뭐 골수 친박도 있고 또 중립적인 성향도 있고 그렇네요. 다 섞여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뭐 친박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반홍 비용이에요. 반홍 비용이 뭉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사람들도 비용. 나름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인 거예요. 예? 아유 다 자기 이익이지 뭐 대승적인 게 있으니까. 홍준표를 반대한다, 홍준표를 싫어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으로. 홍준표를 몰아내고 그 다음은 나다. 다 7명이 그런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홍준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힘 있는 사람 중에 홍준표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장제원 정도밖에 없어. 힘 있어요? 그 이름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홍준표는 계속 독고다이로, 그러니까 한 번 독고다이는 영원한 독고다이지 뭐. 리우 여회 전 최고위원이 갑자기 부활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 제명인데 뭐. 방법이 없어요, 유엔.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유엔은 계속 저렇게 떠들어주면 돼. 근데 요즘에 좀 언론 보도가 뜸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줘요. 좀 써달라고. 직접요? 저기 MBN에 좀 얘기 좀 해줘요. 아니 뭐 번호 모르세요? CBS 노컷 뉴스에 한번 CBS. 아니, 달라고. 번호세요? 예. 알려드려요? 김현정 쇼에 한번 나와달라고 했어요. 자주 나왔어요. 탐정 예. 선수에 한번 써주세요. 유엔은 왜 제명당했나 이런 거 한번. 밀정 유효해 이런 걸로. 네, 그렇네요.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국민들의 설 밥상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또 이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게 될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보면 시간. 그런데 뭐 그 늘 얘기한 건 하지만은 홍준표, 김성태 대표 체제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호재입니다. 네, 사실 이 사람들이 뭐 평양 올림픽, 뭐 좌파 정권 이런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좀 어필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자한당의 목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역풍이 불어오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지. 네, 그렇죠. 실제로 역풍이 불긴 하는 거죠.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망해라고 저주 내리는 거잖아. 누가 봐도. 근데 왜 이래요, 그러면? 자기 지지자들만 보는 거. 아까 손수호 말한 것처럼 결국은 선거 때 우리 지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국정농단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보수라고 못 밝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쪽팔려가지고 결국은 선거 때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홍준표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 거기만 지금 믿고 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홍준표가 서울 지역구에 안 돼가지고 경남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서울에 지가 지역구 있었으면 이지랄 못합니다. 동대문? 민병두한테 뺏겼죠. 네. 근데 경남으로 가면서 이지랄 해도 뽑히는 걸 봤어. 아하.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눈치 안 보고 계속 이렇게 우리 지지자들만 보고 가자. 그 스탠스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잘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오창석 위원장에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여러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예도 있고 중진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홍준표, 김성태 체제 말고 네네. 이 사람이 정말 당권 잡고 원내대표였으면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인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예 없어요? 김용태 정도. 김용태. 뭐 나갔다 들어왔는데 뭐 그거야. 이 작가님은 저도 없어요. 없어요? 현재는 없어. 현재 없다. 그때는 영입을 원내 없습니다. 그때는 홍준표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지금은 아니지. 그럼 지금은 누가 제일 위험해요? 좀 지금은 위협적입니까? 아니 지금은 김문성이 나와가지고 네. 홍준표 반대로 하면 민주당이 약간은 위험해질 수 있죠. 근데 뭐 홍준표 반대로 가는 게 그럴 확률도 좀 있지 않나요? 아니 김무성. 홍준표 체제로 쭉 가요. 홍준표가 내려놓지 않는 이상. 뭐 홍준표를 반대한다고 해서 올바른 보수의 길을 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김문성은 그걸 노릴 거야 오히려. 홍준표 제대로 가는 걸 가서 망하는 걸. 그렇지. 야, 지금 그렇지. 손은 잡고 있지만 그렇지. 그 후를 노리고 있다. 그렇지. 결국은 날 추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니네들이. 후대를 바라는 꽃가마. 네. 어쨌든 뭐 멸족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러게요. 그리고 나서 바른미래랑 또 합칠 수도 있어요. 김무성이가 탑이 되고. 대한애국당도. 그건 아니고. 대한애국 조원진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 총선 직전에. 2020년 직전에. 바른미래에서는 국민의당 쪽에서 온 사람들도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또 달라지죠. 그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 지방선거도 참패했기 때문에 방법 그밖에 없다라고 해서 합칠 가능성도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진보를 아예 버리는 거네.
그렇게 되면. 애초에 진보의 가치는 없었어요. 이렇게 하겠죠. 또 그들에게.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와 합리적 진보가 결합했다. 그러면 말장은 하겠지. 신삼당 합당. 교집합. 김무성이랑 유승민이랑 한솥밥 먹었던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나중에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는 어여라 등귀하지 뭐 그러면 어찌든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대통령 후보 될 수 있겠는데 판단하면 바로 오케이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 선명해지니까 오히려. 선명. 뭐 공동 당협위원장 체제를 하겠다라고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당이 차지를 하게 될 경우에 나머지 한쪽이 좀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아니, 때문에 근데 어디가 차지하느냐가. 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네. 이거를 당협위원장을 공동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저도 궁금해요. 정치 실험입니다. 최초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아니,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요거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건 무슨 키메라가 나오겠는데요. 말도 안 되는 와.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먹기 하자는 거지. 반반? 그러니까 반반씩 공천하자. 그밖에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럼 반반 공천한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 어차피 둘 다 안 되거든.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어차피 반반 안 하자. 근데 대부분이 합당을 하면 당협위원장을 좀 나눠먹기 하는 경우.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한 명 없죠, 몰아주지. 없죠. 절대 그렇게 할 없죠. 수가 없어. 한 반에 반장이 두 명 있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거보다 더 학교에 태양이 교장이 두 둘이 있는 개네요, 거죠, 교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고 총선이었으면 이 공동 당협위원장은 절대 안 됩니다. 후보 한 명만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방선거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공동으로 하자. 좀 멀리 보자? 그래서 나눠먹기 하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 뭐 지역구, B 지역구, 한 지역구 안에 또 지역구 나누잖아요. 기초 지역구가. 네. 그러면 네가 공천 A 공천은 네가 하고 B 공천은 내가 하고 이런 거거든. 근데 그래봤자 안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정강 정책보다 이것 때문에 더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보통 9개 동, 저 사하구면 9개 동에서 3명의 구의원이 나오고 비례대표 1명이 나옵니다. 그럼 4명이니까 2명 나눌 수 있겠죠. 시의원도 큰 동수로 2개 나누면 한 명 공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비례대표 하나까지는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거 뚝 잘라서 당장 안철수 지역구였던 노원에 네. 안철수 파가 있을 거고 이준석 파가 있을 텐데 그걸 반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당협위원장 나눠먹기는 전체 당협위원장 자리가 50개다. 그러면 뭐 안철수 쪽 25개, 유승민 쪽 25개 이런 쪽은 많았지.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공동으로 한 개를 나눠먹자는 얘기잖아. 이건 오히려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더 지랄하겠지. 더 지랄할 거기 때문에 이건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당선 가능성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없어. 없죠. 없는데 그 없는 걸 갖고 또 없는 것 싸우는 거예요? 같아.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면은 왜냐면 현역 구의원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현역 시의원을 가지고 있다면은 좀 현역 파워 프리미엄 좀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크게 싸우겠죠. 지금 정치권 얘기는 이런 거죠. 전국에 한 130여 곳이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자, 두 공동위원장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손수호랑 나랑 여기 마포 공동위원장을 해. 마포 지역구, 마포을 공동지역구 하면 자, 우리 손수호 씨께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십시오. 다만 2020년 총선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요렇게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말이 돼? 이미 지방선거 구의원 공천 주잖아요. 그 구의원은 공천 준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중에 날릴 가능성이 높죠. 아니, 정치에 내일이 어딨어요. 그럼 좀 그럼 내일 있어. 없습니다. 당장 현찰이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음은 필요 없습니다. 정치에 음은 필요 없죠. 네. 어쨌든 이것 때문에 크게 붙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지 좀 궁금. 그러니까 앞으로 바른미래정당 뭐 이 당도 마찬가지고 네. 자유한국당은 아마 더 할 거예요. 공천 가지고 엄청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자한당도 지금 당내 파열음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4선 이상 중진 12명이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최고 중진 연석 회의를 개최를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홍준표가 거절을 했고 네, 오늘 이제 12명 중진 중에 7명이 홍준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준표의 독단, 그러니까 사당화 논란이죠. 네. 그거 가지고 꾹꾹 참았어. 소위 말하는 중진들이, 자유한국당 중진들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논의를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인신공격을 하면서 걷어차버렸거든, 홍준표가. 사실 이게 그 당연당구에 이 최고 중진 연석 회의는 없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가 일견 타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어떻게 규정과 법대로 합니까?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옛날 그냥 총재 시절에 하는 짓거리를 홍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당화 논리가 맞는 거지. 사당화 됐죠 이미. 그래서 반발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논란은
공천을 휘두를 수 있는 기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시끄러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방선거 후에도 이 체제가 전속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냥 홍준표, 김성태 체제는 끝나요. 바로 죽습니다. 예언하신 겁니까? 네. 이제 뭐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승리는커녕 지금 자리 지키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역도 날아갈 확률이 높다. 결국 선거 임박하면 보수는 결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홍준표, 김성태가 자유한국당 대표직으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결집을 못하게 만들어 흐트리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둘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쿵짝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당대표는 김무성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중진 7명 보면은요. 그 친박 아주 친박이죠. 정가균 전 국회 부의장도 있고요. 또 홍문종 이번에 또 기소됐죠. 예. 수사를 받고 있나요 아직? 네. 이주영, 심재철, 정우택, 유기준, 나경원 등 7명인데 이게 뭐 골수 친박도 있고 또 중립적인 성향도 있고 그렇네요. 다 섞여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뭐 친박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반홍 비용이에요. 반홍 비용에 뭉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사람들도 나름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인 거예요. 예? 아유 다 자기 이익이지 뭐 대승적인 게 있습니까? 홍준표를 반대한다, 홍준표를 싫어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으로. 홍준표를 몰아내고 그 다음은 나다. 다 7명이 그런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홍준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힘 있는 사람 중에 홍준표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장제원 정도밖에 없어. 힘 있어요? 그 이름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홍준표는 계속 독고다이로, 그러니까 한 번 독고다이는 영원한 독고다이지 뭐. 리우 여회 전 최고위원이 갑자기 부활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 제명인데 뭐. 네. 방법이 없어요, 유해. 부활했으면 좋겠네. 유해는 계속 저렇게 떠들어주면 돼. 근데 요즘에 좀 언론 보도가 뜸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줘요. 좀 써달라고. 직접요? 저기 MBN에 좀 얘기 좀 해줘요. 아니 뭐 번호 모르세요? CBS 노컷 뉴스에 한번 달라고. 번호세요? 네. 김현정 쇼에 한번 나와달라고 했어요. 자주 나왔어요. 탐정 네. 선수에 한번 써주세요. 유해는 왜 제명당했나 이런 거. 탐정 선수 밀정 유해 이런 거. 네, 그렇네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국민들의 설 밥상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또 이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게 될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보면 시간. 근데 뭐 그 늘 얘기한 건 하지만은 홍준표, 김성태 대표 체제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호재입니다. 네. 사실 이 사람들이 뭐 평양 올림픽, 뭐 좌파 정권 이런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좀 어필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자한당의 목표대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역풍이 불어오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지. 네, 그렇죠. 실제로 역풍이 불긴 하는 거죠.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망해라고 저주 내리는 거잖아. 누가 봐도. 비례대표들을 또 출당시킬, 제명시킬 그런 이유가 또 없어진 거죠. 명분상 또.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아는 홍준표를 욕하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없나요? 근데 한번 보라고. 이상도는 계속 할 거라고. 그러니까 김연아는 투표나 이럴 때 자기 소신을 얘기했지 언론은 내가 떠든 적이 없어. 그래요. 전투력이 다르죠. 다르죠. 이상돈하고 완전 달라요. 박선숙 이상돈하고 완전 달라요. 또 이상돈 의원은 용어 자체를 안철수 전 대표를 굉장히 뭐 어린아이 취급합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또 하나 문제는 정강정책의 문제예요. 지금 유승민 계속해서 이제 안보 이슈를 갖고 올림픽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는 거기에 따라가면 호남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안철수가 얘기했던 거는 자기는 자유한국당 같은 이념 스펙트럼 안 따라간다 그랬거든. 근데 어쨌든 유승민은 거기랑 유사할 수밖에 없고 계속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자기 색깔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냐. 이 문제를 갖고 시끄러울 거라고. 앞으로 계속 저 당은 시끄러울 일밖에 없다. 그래도 뭔가 처음에 합당해가지고 새 출발할 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진보라는 표현을 넣을 것이냐 넣지 않을 것이냐의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유승민과 안철수의 정강정책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유승민은 보면 본인 말 맞다나 경제정책에서는 진보적인 스탠스를 많이 보여줬어요. 유승민은. 그런데 이제 안보정책 이런 거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 논리를 편 거지. 자유한국당에 가까운 논리를 펼쳤어요. 안보는 계속해서. 네. 근데 안철수는 그 반대예요 또. 안철수는 자기가 기업인 출신이지만 그래도 보수적 정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보적인 개혁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측이라. 네. 사측의 입장이라 잘 모를 거예요. 노동자의 그런 걸. 그러니까 하나의 굴에 맹수 2마리 있을 수 없는 거지. 맹수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삭과 고양이 싸움 정도인데. 그래요? 삭과 고양이 너무 기우는 거 아닙니까? 삭이 결국은 이길 겁니다. 누가 삭이에요? 유가 사기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어떻게든 유가 어떻게든 사기 될 거라 봅니다. 그래요?
이 작가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고양이가 마스코트는 될 수 있겠죠. 그냥 둘 다 넘어가요? 인형들이야, 인형. 인형? 누구의 인형? 그냥 고양이 인형들이야. 고양이 인형. 살아있는 고양이도 아니야. 둘 다 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 탈. 네, 고양이 탈입니다. 네, 뭐 정강정책뿐만이 아니라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지금 바른미래당 이용호 의원이 이제 추가로 탈당을 해서 현역 의원 30명이 통합당에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합당을 했는데 의원 수는 줄어들었네요. 아, 그래서 네. 이걸 마이너스 합당이라고 하죠. 네. 우리 정치사에 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소속 의원이 지금 30명인데 5명 정도는 이제 당정만 두고 전혀 당에 도움이 안 될 그런 상황. 그렇지. 비례대표? 25명으로 이게 뭐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박선숙 정도는 네.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내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랄하겠지. 계속 툭하면은. 이상 특히 정말 이상돈. 이거 정말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보내줘 그냥. 왜 데리고 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안 보내주면 좋겠어. 재밌게. 결국은 안철수가 보내줄 거야, 나중에는. 못 버틸 거예요. 아 그래요? 계속 불협화음 나는 걸 못 버틸 거야. 근데 그런 생각하면은 이미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안철수는 정치 경험이 짧잖아요. 그래서 아직도요? 아니, 뭘 한 게 있다고. 한 건 없지만. 아직 그렇게 불협화음이 얼마나 당 지지율을 갉아먹고 이런 걸 몰라. 아하. 한번 보라고 한번. 아니 자기가 했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근데 자기 근데 한 왜 거는, 몰라? 자기 한 거는 정당한 거로 생각했지. 당할 때는 당한 적은 없다. 당한 적은 없지. 자기가 당해봐야 돼. 발목 잡고 이런 적은 있지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서울 출마하고 이상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하고 막 박원순님이나 이런 거 한 번씩 해야지 빡쳐서 보내주지. 진짜 얼마나 심하게 하고 얼마나 괴롭혀야 진짜 제명당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극한의 아주 내부 총질을 해야 그래도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출마하고 자기 돈 좀 날리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돈 보전하는 데는 짱이니까. 저 다른 당 선거운동 해도 안 잘릴 것 같아요. 제명 안 시킬 것 근데 같아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선거- 막장 드라마네 거의. 다른 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노력은 안 하겠지만 안철수 욕할 수는 있잖아. 아니면 자기 당 후보 낙선운동.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럴 수 있어요. 재밌네요. 그럼 또 유승민은 지금도 빨리 풀어줘라는 입장이거든. 근데 이제 유승민도 그런 입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연아 의원이 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인데 바른정당, 구 바른정당에 합류하고 싶었으나 맞아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명 안 시켜줬잖아요. 안 놔주고 있죠. 예. 그런데 김연아 의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반성문 제출하지 않았어요? 반성문을 쓰고 그동안 잘못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받아달라라고 해서 홍준표 대표도 거기에 호응을 했죠. 그렇다면은 데리고 올 사람도 없어진 거야. 야, 그럼 복부한테 쳐야지. 네. 그럼, 사랑한다고 씨발이라.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 소속의 그런